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붕어 낚시 원줄 선택 가이드 자료들,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요. 어떤 줄을 골라야 할지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정말 선택지가 다양한데 딱 맞는 줄 찾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죠? 맞습니다. 그 원줄 하나가 그날 조과를 확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목표는 그래서 자료에 나온 나일론, 세미카본, 카본 라인 이 세 가지 장단점을 명확히 좀 짚어보고 여러분 낚시 스타일이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 그걸 돕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가장 대중적이라는 나일론 라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죠. 자료 보니까 가격 저렴하고 다루기 쉽다. 이게 큰 장점이네요. 아무래도 입문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그게 크죠. 유연성이 좋아서 채비가 막 엉키는 거 그런 게 좀 적고요. 매듭 짓기도 편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늘어나거든요. 그 신축성 덕분에 순간적으로 확 힘을 받아도 툭 하고 터지는 걸 좀 막아줘요. 완충 역할이죠. 아, 그 신축성이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어쩐지 좀 부드럽더라니. 네. 초보자들의 실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듬어준다고 할까요? 근데 그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왜 더 비싼 다른 라인들을 또 찾게 되는 걸까요? 뭔가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 건가요? 핵심은 역시 내구성입니다. 이게 좀 약점인데요. 내구성. 네. 나일론은 물을 흡수하면 강도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햇빛, 특히 그 자외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오래 노출되면 좀 푸석푸석해지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 내구성이 아쉽다면 그걸 보완하면서 또 카본의 장점도 일부 가진 그런 절충형 라인이 바로 세미카본이겠네요. 이름부터가 딱 그런데. 정확합니다. 딱 그 중간이에요. 나일론보다는 강하고 카본보다는 좀 유연해서 다루기 편한 그야말로 밸런스형 라인입니다. 오, 밸런스형. 물속에서 가라앉는 속도도 딱 적당해서 조류를 덜 타고요. 그래서 찌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죠. 아하. 강도랑 신축성도 적절해서 챔질할 때도 유리하고요. 그럼 그 자료 내용처럼 찌낚시에는 세미카본이 유리하다는 말이 딱 이해가 되네요. 채비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찌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럼 완벽하진 않겠죠? 단점이 있을 텐데. 물론이죠. 100% 카본 라인만큼 강하거나 아니면 물속에서 카본만큼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일론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뭐랄까, 장점과 단점 사이에서 아주 현명하게 절충점을 찾은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뭔가 끝판왕 같은 느낌? 카본 라인이네요. 플루오로 카본. 이건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자료에선 감도랑 내구성이 엄청 뛰어나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카본 라인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뛰어난 감도 그리고 강한 내구성. 감도와 내구성. 이게 거의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바닥 지형을 읽거나 아주 그냥 미세한 입질까지도 손으로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오,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렇죠. 마치 손끝으로 물속을 더듬는 느낌이랄까요? 또 마모에도 강하고 물 흡수율이 낮아서 오래 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진짜 큰 장점 중 하나가 물하고 빛 굴절일이 비슷해서 물속에서 거의 투명하게 보입니다. 와, 물속에서 거의 안 보인다는 건 진짜 솔깃한데요. 그럼 단점은 역시 가격이랑 그 안 늘어나는 성질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일단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그리고 신축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순간적인 큰 충격에는 오히려 약할 수 있어요. 아, 완충이 안 돼서? 네, 확 땡기면 완충작용 없이 그냥 끊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좀 뻣뻣해서 다루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세 가지 라인, 어떤 상황에 맞춰 쓰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 나온 추천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특히 수초 많은 곳에서는 카본이 필수다, 이런 말이 있네요. 네, 맞아요. 수초나 장애물에 쓸릴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확실히 마모에 강한 카본 라인이 유리합니다. 줄 끊어질 위험을 크게 줄여주니까요. 아하. 반면에 여러 대 편서가는 그런 대편성 낚시 있죠? 그때는 줄 관리가 편하고 감도 좋은 카본이 역시 좀 선호되고요. 네. 그리고 찌낚시처럼 좀 자연스러운 채비 운용이 중요하다. 그럴 때는 세미카본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잡으려는 붕어 크기에 따라서도 굵기, 즉 호수 선택이 달라지네요. 이 호수라는 게 클수록 굵고 강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호수가 높을수록 줄이 굵고 강해지는 거죠. 네. 자료를 보면 1kg 미만 작은 붕어는 비교적 가는 준, 예를 들어 카본 기준으론 1.0에서 1.25 정도. 아, 그 정도? 그리고 2kg 이상 되는 좀 대형 붕어를 노린다? 그러면 더 굵은 줄, 카본 기준 1.5에서 2.05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상어 크기에 맞춰서 적절한 강도의 줄을 선택해야겠죠. 아무리 좋은 원줄이라도 오래 쓰려면 관리가 또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용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궈서 염분이나 오염물 제거해 주시고요. 그늘에서 꼭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줄 끝 부분이나 중간중간에 흠집이나 마모 없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손상된 것 같으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아껴 쓰다가 터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보관은 당연히 직사광선 피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하는 게 기본이고요. 특히나 나일론은 자외선에 약하니까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붕어 낚시 원줄 선택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나일론, 세미카본, 카본, 각 라인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상황별 추천, 관리법까지 짚어봤네요. 네. 이제 여러분의 낚시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원줄을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감이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각 라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맞는 줄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이건 자료에는 없었지만 원줄의 색깔 있잖아요. 아, 색깔이요? 네. 그 색깔이 과연 물고기의 경계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낚시터의 물색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색상이 더 유리할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원줄 색깔이라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즐거운 낚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번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